오늘 스타트업 시간은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틀어진 각도 1도의 차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100도처럼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풀어나가 주실 첫 번째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Y 스쿨은 백만장자 선배 사장님들의 이 경험담을 나누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백만장자 PA 김은정 사장님은요, 나중에 모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고 톡소리 나는 그런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원래 은행에서 외환딜러로 일하시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이게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40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좀 정확하게 굴러가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고요. 그에 맞추어서 뉴스킨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10여 년이 넘게 15년 정도 지나셨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의 성공을 돕는 이런 마음 부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런 찐 후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서요. 이 스타트업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은정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라년의 LOI 스쿨 스타트업의 첫 강의죠. 얼마 만에 시작하는지 참,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얼마 만에 시작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이다. 이 석세스 포뮬러를 중심으로 한 그 과정이에요.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나가는 어떤 그 부분이 꿈, 목표 설정, 확신, 실행, 리드. 이 부분이 뉴스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공자들을 들여다봤더니 그 성공자들의 그 과정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눌 거고, 우선은 그 사회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은행에 15년 다녔고요. 상고 나와서 대학을 못 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고 가서 거기서 은행에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20살에 은행에 취업을 한 거죠. 목표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또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덧 이제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29인데요. 저는 이제 셋째 아이를 30살 중반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은행 일을 해오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힘들긴 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일하는 거 이상의 페이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없었어요.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적과도 싸웠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도 재밌게 하고 제가 받는 월급에 대한 어떤 제가 만족스러웠는데, 셋째를 낳고 휴직하면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퇴직, 그러니까 어찌됐던 월급쟁이들은 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은행원들은 55세라고 하는 퇴직, 그리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본인의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임금 피크제로 들어갑니다. 5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환경에서 고민하게 되죠. 남편도 은행원이고 저도 은행원이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140세라고 하지만 그때는 100세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그만두고 보험을 하는 언니가 80세 플랜을 100세 플랜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꼈고요. 남들은 미쳤다고 하죠. 연봉도 6천만 원이 넘고 남편하고 둘이 벌어서 한 달에 한 1200 정도 제가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을 뒤로 하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을 때 다 미쳤다고 하죠. 누구도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했던 건 뉴스킨을 선택할 때 이미 저는 2년 동안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500만 장자가 되신 주민의 스폰서님이 저의 이제 스폰서님이 은행의 3년 선배신데 그 언니가 제품을 전달하고
가끔 저한테 왔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와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킨을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강의에 초대돼서 강의를 듣게 되면서 내가 이걸 하고 5년 후에도 지속했을 때 그만뒀을 때 수입이 없다라는 걸 난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뉴스킨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던 건 누구의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충분히 알아봤다는 거. 그리고 제가 딱 시작을 하고 나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가운데 첫 달에 LOI 스쿨이 있었어요. 그 LOI 스쿨 그때는 현장에서 3일 동안 오프해서 3일 동안 듣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방에 누군가 사업자가 나오면 휴가를 써서 와야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죠. 이 시간에 많은 투잡러들, 엔잡러들이 이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LOI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체계를 잡아줬던 그래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그때는 초대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LOI 스쿨을 초대를 하면 나도 그 초대자와 같이 듣게 되잖아요. 이 LOI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내가 행동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듣는다면 그 초대자만 넣지 않잖아요. 그 초대자와 같이 듣는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마 성장되어 있을 거고요. 들리는 소리가 다를 거예요. 아마 스타트업 이 강의도 여러 번 들으셨고 강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다양한 강사들의 또 체험이 들어갈 거예요. 그 강사만의 또 색깔이 있지만 본질은 똑같거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유를 좀 할게요. 지금 책 가지고 계시죠? 네, 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저는 그냥 책을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다 화면 켜주신 거죠. 열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해야 에너지가 나니까 책을 보면서 또 앞에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지만 사장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읽으면서 여러 번 밑줄을 그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석세스 포뮬러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랑연그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느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국 뉴스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가장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는 1인이거든요. 그 랑연그룹 안에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사업을 할 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6년 전에 랑연그룹에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체계적이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저로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백만장자가 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2부로 넘어갈 거예요. 앞에 1부는 2부와 계속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석세스 포뮬러, 꿈의 그 성공 공식의 첫 번째 단계가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도 직장을 다녔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취업 준비생으로.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꿈꾸게 돼요. 네. 그런데 많은 성공자들은 꿈을 먼저 꾼다고 합니다. 꿈이란 목표를 성장시키는 씨앗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 앞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장님들은 아마 스폰서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나의 꿈을 정착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LOI 스쿨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불편한 질문을 받게 되셨을 거예요.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저한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조금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들 건강하고 그거 외에 없어요. 그걸 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보통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꿔야 될지 모르는 걸 전 누스킨을 통해서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체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조차도 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Y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을 하면서 이 Y라 왜 이 사업을 해? 뭐 때문에 해?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사업을 정체되거나 이럴 때도 내가 Y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없어서 이런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 Y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60이 돼도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면 월세처럼 들어오면 이거 대박이다. 나 은행에서 연봉을 지금 한 6천만 원 넘게 받고 있지만 15년 다녔잖아. 근데 뉴스킨은 내가 빠르게 할 자신은 없지만 10년을 내가 지속해서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것처럼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Y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돈이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거창한 Y로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 꿈꾸는 훈련을 하면서 Y가 점점 깊어지고요. 그리고 내 목적지가 없었던 그 목적지가 생기고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신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은요. 그리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이고 직장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업이 되더라고요. 그냥 직업인으로서 뉴스킨을 바라봤었는데 한 5년 정도 하니까요. 저한테 업이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명이 되던걸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일의 고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Y를 통해서 점점 깊어간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뉴스킨에서 구체적으로 훈련받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원천, 첫 시발점은 꿈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꿈이 없다면 당장 꿈을 한번 꿔보세요. 가져보세요. 그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갖는 방법 첫 번째, 남들이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를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51페이지에. 거기 나 이거 하고 싶네. 나 이거 전부 다 하네. 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구체화하는 방법 중에서 남의 강의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강의 들었을 때, 나 저거 하고 싶어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적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5가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 나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거 굉장히 어색했던 사람. 그냥 집 크게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거, 그리고 터무니없는 것까지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킷리스트에 내 적은 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보고 싶고, 되고 싶은 모습을 분류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 분류해서 적어보다 보면 이 분류한 거에서 눈에 확 들어와요. 들어오고 제가 여기서도 작년에 한 달 제주살이 하고 왔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호주 한 달 살이 하겠네요. 왜냐면 적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 제 뒤에 파란 이 천에요.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메모가. 제 꿈의 리스트가. 그러니까 언제나 볼 수 있게끔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처음엔 남의 버킷리스트를 응용한다. 두 번째는 내 버킷리스트를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통해서 부러운 걸 다 적는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보물지도라고 하죠. 드림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크게 보물지도를 캠퍼스에다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 탭에다가 다 담아놔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제 꿈을 나누거든요. 드림노트를 만듭니다. 붙여서 내 다이어리에다 붙여서 다니셔도 됩니다.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제 적었죠. 눈으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 시각화하는 거에서 이렇게 올해 그러니까 시각화를 너무 멀리는 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건 멀리 적어 놓으시고요. 버킷리스트나 뭐 엉뚱한 것도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 드림노트는 올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다 계속 갖고 다닐 거잖아. 계속 볼 거잖아요.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지났을 때 내가 뭘 이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적어보는 거 팀과 함께 하셔도 되고 지금 스폰서와 같이 함께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희 팀의 강수현 사장님이 작년에도 이걸 적었어요. 다 이뤘어요. 다 적고 그 적은 거에서 2021년도에 해야 될 것 그 보물지도를 만들었는데 드림노트를 만들었는데 다 이루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만드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첫 번째 시발점은 꿈의 목록을 적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팀에서 하고 계속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꿈이라는 걸 적어놓고 시각화했다면 그 다음은 목표 설정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이 목표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 중에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 우리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올해 시각화하는 부분이나 버킷리스트에 내 비즈니스적인 하고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쵸?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비즈니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도 넘겨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내가 적어놓은 것, 시각화해 놓은 것을 이 목표로 넘겨서 쪼개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쪼개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쪼개기는 스마트 기법으로 하면 돼요. 이 스마트 기법, 첫 번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이야. 내가 여기다 여행이라고 하면 내가 호주를 갈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걸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사장님들하고 이제 나눌 거예요. 지금 막 입문하신 분이라면 BR 달성이 목표시겠죠? 그리고 그룹에서 EBP에 대한 걸 강조를 할 거예요. EBP가 된다는 건 제가 처음에 EBP의 목표를 두었던 건 뉴스킨에서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300에서 500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EBP가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 EBP가 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내 의미부여도 또 돼야 돼요. 그리고 PA라고 하는 뭐 식스파가 되든 PA가 되든 이것도 쪼개면 이 목표라는 거에서 내가 한 달 목표를 정할 때 뭐 데몬을 10건 한다든지 내가 LOI를 몇 명 넣는다든지 몇 명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명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당연히 8월이 됐으니까 5천 GB 할 거고요. 2명은 LOI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 그것이 본인한테 주는 이로움이 뭐고 왜 그걸 이루려고 하는지 질문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그 다음인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하기 위한 나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아까 꿈을 꿨잖아요. 꿈의 이상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의 현실은 밑이에요. 지금 BR도 돼야 되고 데몬 가방 추려서 갈바닉 데몬도 해야 되고 양자도 해야 되고 어찌됐든 발은 막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은 이만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갭을 못 줄이는 게 굉장히 이 갭을 줄여야 되는 불편함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하세요. 그 갭이라고 하는 건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장애물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숫자로 측정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10명한테 톡을 보내고 SNS를 몇 명한테 할 거고 몇 명한테 전화를 할 것이고 이런 어떤 나의 비즈니스적인 루틴이 숫자로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결국은 내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목표가 아무리 꿈도 있고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동기부여하죠. 그쵸?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동기부여합니다. 하지만 나의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목표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목표. 그래서 그룹에서 뭔가 도전한다고 할 때 불편하죠. 그래서 그 도전을 망설이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룹에서 같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불편해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 부분에서 확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성과로부터 나와요. 이 성과는 어디로부터 또 나오겠어요? 행동을 해야 성과가 나오겠죠. 네 번째는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허황되게 목표 설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그리고 6개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내 하루를 쪼개는 거예요. 내 하루를 쪼개면서 그 단기적인 현실적인 내가 가능한 거, 가능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너의 일이 돼버려요. 다섯 번째는 달성 기간을 정하십시오. 이 부분은 뭐 저번 기수 했었던 거라 이렇게 월이 표시되어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달성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스폰서와 미팅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쪼개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뭐 306하나라는 어떤 그 시간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런 어떤 목표의 기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또 수정이 되겠죠. 하시다 보면 빠르게 달성했던 빠르게 수정이 될 거고 이렇게 이 5가지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꿈을 꾸던 간에 내가 오래 해야 되는 것을 넘길 때 목표로 넘길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에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6대 영역별 목표를 정하는데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적 자유를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돼요. 뉴스키는 내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시간적인 자유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처음엔 시간적 자유 없어요. 직장 다닌 것보다 더 바빠요. 저는 직장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허블나게 다니더라고요. 그 인식을 했던 건 뭐냐면 내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내 자산을 만들고 싶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 6가지 영역에서 아마 일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찌그러질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일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아, 내 가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았네. 내가 영적인 부분이 부족했네.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찾아가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야기하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거든요. 어디에서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자극받을 수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 나쁜 습관도 바꾸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채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 6대 영역을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직장 다닐 때 아침에 7시에 나가고 저녁 때 6시, 7시에 퇴근해서 들어오잖아요. 집에 오면 8시, 9시 되잖아요. 정말 뉴스킨을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럼 성공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적인 자유를 너무 나한테 주지 마셔라. 그래서 일에 집중하셔라 라고 당부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기 목표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이건 차근차근 채워보세요. 단기 목표는 1년 이내겠죠.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 6년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를 내가 개인적인 거, 우선 사업적인 영역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 저도 사업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킨의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은 지금 본사에서 정해준 로드맵이 있어요. 이 올 초에 그 본사에서 내놓은 그 로드맵인데, 이걸 통해서 하반기에 이번에 인파워미에서 이렇게 하반기 성장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출시가 되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로드맵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9월 21일까지 EBP 달성을 유지하면 시드니 석세스 트립을 가고, 각자의 트립의 조건이 다르겠지만 본사가 정해놓은 로드맵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그걸 그룹에서 아마 할 거고요. 내 스폰서가 하고 있을 거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방향 정렬이 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이걸 이뤄내기 위한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지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SNS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자기 영역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 로드맵에 따라서 내가 나를 경영하는 거죠. 12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막 정신없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폰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업,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제 마이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직업의식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한 달 알아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은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들어왔지만 내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직장인의 마인드였어요. 직업인의 마인드라기보다 직장인의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업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이게요, 지금 막 입문하셔서 그룹에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행동의 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일에 다른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쉽지 않았던 게 진입의 장벽이 없는 거예요. 진입의 장벽이 낮은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뉴스킨은 진입의 장벽이 없어요. 여기 아마 한번 해볼까? 보상을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팔려나가면 괜찮을 것 같네? 여러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는 은행에 취업할 때 자격증을 땄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위권에 제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때 영어랑 상식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진입의 장벽이 있죠. 높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리스크였어요. 저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 어떻게 나처럼 직업으로 이걸 하자. 직업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 시간에 올 수 있지? 줌 미팅에 어떻게 그룹 미팅에 다 꺼놓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왜 늦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뉴스킨에는 장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요, 3000GV요. 물론 3000GV, 2000GV를 못해서 내가 BR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몇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걸러지더라고요. 최소한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 남는구나. 왜냐하면 소비자 그룹을 창출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감각이 좀 없더라도 스폰서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확장, 그룹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룹을 만들어야겠다고 들어오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요. 그 사람도 3000GV를 하지 않으면 그룹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뉴스킨에서는 강력한 진입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3000GV 해내려고 노력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자동으로 매출로 재구매로 뜨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퇴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은퇴가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분이나 백만장자인 저나 3000GV 이상만 하면 돼. 근데 저는 한 달에 7000GV 이상이 넘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품이 또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업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목표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스폰서와 목표 설정을 하고 하는데 스폰서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 목표가 돼야 되죠. 내가 진정 이걸 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동기 유발이 되거든요. 이 주도적인 사업가. 그래서 뉴스킨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뉴스킨에서 아주 더딘 사람도 있고 여러 들어가서 보면 이 연차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런 마인드셋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셋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석세스 포뮬러를 다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스폰서가 준 뭐 사업 준비 강의라든지 스폰서가 뭘 하라고 하는 거 이상을 하고 있다면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궁금해져야 돼요. 지금 유튜브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는 테이프였어요. 너무 답답해서 새벽에 저 그때 모유 수유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 자료실에서 한 50개가 넘는 테이프를 사다가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파마넥스 그 영문까지 써가면서 왜 외워요. 그 제품명을. 막 이러면서 답답하니까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직업 이상으로 본다면 아마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스폰서가 준 거 이상의 것을 내가 찾아볼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그래서 직업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일관성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관성하고는 뭐가 연결이 되냐면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지속 반복에 꾸준히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가 말다가 굉장히 그런 분들 처음에 막 몇 개월 해가지고 막 매출도 많이 올리고 막 사업자도 나오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시스템이 없거나 쉬고 있어.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예요. 속도를 내서 쌓아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16년 동안 지속 반복했는데 뭐 똑같은 걸 계속 지속 반복했다기보다 하다 보면 에너지를 확 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조용히 뭔가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열정이라고 보거든요. 흥분하는 온도가 아니라 지속하고 있는 건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잖아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내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직장 생활도 그리고 고객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은 잘 됐다가 며칠 공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문 계속 열잖아요. 직장 계속 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지속 반복의 힘이
결국은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놓고 나의 사이즈를 레버러지를 내게 해요. 비정상적인 레버러지. 예. 그래서 비사분면의 가치를 이미 이해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텐데 누스킨의 지속적인 사업 설명에 빠지지 않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 위치가 뭔지 그것이 인지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성공의 습관입니다. 저 뒷담화 되게 잘하던 사람이에요. 은행에서는요. 직원 하나 빠지면 그 직원 욕하는 게 그냥 일상이고요. 술 한잔 먹으면 지점장님 빨리 보내요. 지점장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니까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뉴스킨에 왔더니 그런 걸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정말 그런 게 나쁜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훈련하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세포 하나가 부딪혀 가면서 이 습관이 잡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습관을 잡는 이유도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거든요. 나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모두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아침형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루틴이 정해지고 긍정 확언을 하고 그리고 나쁜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나쁜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서 성공자들의 습관을 배우고 내가 따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의 루틴을 만들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것들을 내 긍정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쏟아붓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 성공자의 습관을 배우고 성공자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념과 행동의 대가지구리예요. 결국은 이 행동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행동을 유발하는 게 신념이에요. 제가 최근에 많은 강사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사분들이 최근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강의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들으면서 추천해주는 책이 있었어요. 사장님들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정독하면서 읽거든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유작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란 책. 사업 초창기에 막 줄거가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방향을 정해준다고 하면,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드릴 이 결국 당신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 신념에 대한 부분이야. 내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 두려움.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신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why. 나의 삶의 목적. 나 왜 이 사업하지? 아이들 집에 놔두면서 허벌나게 다니는데 내가 왜 결과를 못 내고 있지? 결국은 이 행동의 대가지구는 내 개인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시스템이 탱커죠. 그쵸? 제품 애용, 그리고 주일에 사업계획 이야기하기, 최소 15명의 고객 확보하기, 책 읽기, 강의 듣기, 미팅 참여하기, 그리고 팀워크 배우기, 카운셀링. 이 8가지에서 2가지 코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그룹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킹하면서 나를 스스로 경영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까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신념과 확신 이런 부분에서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의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저는 이 보상 구조를 보면서 가능성을 크게 보고 리드 보너스에 완전히 큰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 은퇴가 가능하고 나와 같이 하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네. 그 과정에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 안에 한 분 한 분의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현장에 땀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사가 주는 확신. 이번에 아이오
루미스파 IO가 오늘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IoT 시장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 제대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치인 내가 제대로 따라가야겠다. 회사는 이만큼 가고 있는데 나 저거 못해. 이게 아니라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흠뻑 내가 더 노력해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는 이미 한 5년, 6년, 10년을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뭘 연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10년 후에, 10년 전에 연구했던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린 이미 확신하고 들어왔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제품 많이 써보세요. 많이 쓰고 많이 바르세요.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감동 받으세요.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확신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확신. 저는요, 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룹 미팅에서도 이 확신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결국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 지금도 여전히 하는 방법. 저도 두렵지만 쫄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여전히 두렵거든요. 틈틈이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근데 이 확신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강의입니다. 이미 성장하고 그걸 확신의 크기를 키워낸 사람들의 리더들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리더분들의 강의를 듣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의 마이스토리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거에 근데 모든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신념에 대한 얘기.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뉴스킨이 내가 20년 동안, 최근에 권준범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20년 만에 팀메리트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늦냐, 너 왜 못하냐, 그랬을 때 부부가 하는데 왜 못하냐. 근데 본인 부부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이 도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래서 꾸준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신이 들으려면 강의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세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나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 그러려면 그 강의 속에서 리더분들이 추천해주는 책부터 읽으세요. 첫 번째, 지금 LOI 스쿨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그룹에서 스폰서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야겠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책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하느라고 책 읽는 걸 뒤로 했거든요. 근데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렵지만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확신을 키우는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물론 깨지죠. 깨지는 걸 가지고 실패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연한 거라고 인지하시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상공육하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크루팅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 다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결과를 내면서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모두를 합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나 왜 이거 시작했지? 지금 140세, 130세를 산다고 하는데 85세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확신 작잖아요.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교육, 미팅.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강의 듣고 나 혼자 책 읽고 절대 안 됩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룹에서 하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보는 거예요. 이것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이 확신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잖아요. 요것만 지금 계속 돌아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 이거 하는 거 맞아? 뭐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찌그러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뉴스킨 비즈니스는 B사분면에 있어요. 그쵸? 저는 여기서 옮겨왔고요. S사분면에서 옮겨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B사분면에 있다고 착각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헤어샵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내고 있잖아. 근데 몇 개의 프랜차이즈를 내고 수금을 하러 다니시는 원장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원장님은 수금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 B사분면에 내가 위치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위치만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B사분면의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사업가죠. 이 사업가 뉴스킨의 네트워크는요. 소비자 그룹을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그룹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양쪽 노를 저어야 돼요. 한쪽만 저으면 아마 뱅글뱅글 돌게 될 거예요.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되진 않아요. 하다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소비자만 만나고 다니고 맨날 등만 밀고 다니고 제품 얘기만 하고 다녀. 제품을 통한 사업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B사분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한테 원하는 삶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다면, 삶을 나누고 있다면 나는 B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룹을 확장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니까요. 그래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플래넷에 보면 이 9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펼쳐서 물어보고, 나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 나의 마이스토리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번에 TR9T 어제까지 챌린지 마감이었잖아요. TR9T만 얘기하고 6%, 그냥 6% 빼면 한 세트 더 준다. 그리고 소비자 보상 6% 들어온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다면 난 그냥 제품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능성을, 그 사람의 미래까지 내가 상상하게 만들어줬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회사에 대한 확신이죠. 회사에 대한 확신. 아직 청년 기업이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사. 지금도 정말 지독하게 지키고 있는 회사고요. 안티에이징, 얼굴을 바꾸고 젊어지고 이런 거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게 나쁜 거 넣지 않겠다는 거. 그걸 지키면서 안티에이징 기업. 이제는 IoT 기업으로 가고 있고, 예, 이렇게 젊은 기업이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뉴스킨, 하마넥스, 빅플래닛, MTC라고 하는 4가지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업하든 상관없이 내 사업 안에 들어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뉴스킨 오래됐잖아. 후발주자 아니야. 지금 들어가서 무슨 돈을 벌어? 그거는 바이너리 방식에 지금 갓 생겨가지고 뭐 빨리 시작해야 돈 번다는 등 이런 아주 사기성이 짙은, 그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는요, 구조가 내가 지금 시작해서 내 팀을 만들어서 내 그룹을 만들어서 은퇴가 가능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새처럼 당신 지금 들어오면 얼마를 벌 수 있어. 이거는 네트워크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서 나로부터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폰서보다도 소득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마케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저는 처음에 제 핫단추는 주민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해외 사업이 된다라는 그 말에 해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외환 딜러였다는 이유 때문에 급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 초대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49개국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오픈된 마켓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중국 마켓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일본에 있는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는 것처럼 중국 파트너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로 할 수 있게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제가 중국 사업을 할 때요. 한창 우리는 로열티가 5% 똑같잖아요. 1대부터 6대까지. 근데 A사가 중국에서는 아메이를 알리라고 하거든요. 뉴스킨 루신이라고 하고.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프랜차이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자들이 중국에 오지 않아요. 글로벌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아, 희한하다. 뉴스킨은 내가 중국에서 사업해도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나한테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시애틀에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한테 들어오는데 6대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뉴스킨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확신이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확신은 크기를 더 키워가고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쇼핑몰을 지원하고 있죠. 전 세계로 무대로 내가 가입하고 행정적인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 들어가면 US 마켓 쉐어도 볼 수 있고 캐나다 마켓 쉐어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지원을 하죠. 플랫폼 강력하게 지원하죠. 이 회사가 이번에 인파워미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저도 받아왔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뭐 유니버스라고 하는 유티비를 통해서 각종 소비자, 사업자,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어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각각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 회사에서 해주는 것들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연결이 되는 거다. 내가 지금 창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건데 결국은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출할 수 있는 일. 레버러지를 낼 수 있는,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인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디비전도 얘기했고요. 브랜드 마케팅. 또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에이즐락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이죠. 혁신적인 물질입니다. 이 회사는 이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물질을 각각 넣어서 블렌딩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특허죠. 발표하지 않죠.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파마넥스에, 뉴스킨에. 그래서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노화 효소를 발견했고 그러니까 노화 효소를 발견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물질을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물질을 뉴스킨에서 찾아내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에이즐락이라고 해서 그냥 차단하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2009년도였죠. 9년도에 미국 컨벤션을 가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면서 다 광분했었거든요.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는 머리, 바르는, 먹는 거의 많은 에이즐락 제품들을 출시하겠다 그때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에이즐락 내 노화 요소 아녹스가 막 움직일 때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걸 투했을 때 12시간을 정지하는 이런 어떤 논문 자료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에이즐락이라는 거, 노화 요소라는 거 이런 거 아주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됐는데 젊은 유전자 군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신제품이 에이즐락 제품이 나오더라도 사장님들은 이 YGC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을 때 피부 노화를 시키는 8가지, 한 6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름이면 주름, 색소면 색소, 탄력이면 탄력, 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조한 거. 근데 그 몇 가지 한 가지만
얘가 딱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6가지면 6가지, 8가지면 8가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노화의 징후를. 이해되십니까? 요즘 막 인모가 막 나돌고 있잖아요. 그쵸? 반짝반짝하죠. 에이즐락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왁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제품 잘 모르지만 하지만 저는 에이즐락은 알잖아요. 이 YGC 피부에 관련된 이 노화 그 젊은 유전자 군락에 불을 확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 한번 볼까요? 바디의 노화 요소는 뭘까요? 셀룰라이트, 건조한 거, 그리고 탄력이 떨어진 거, 탱탱함이 없잖아요. 그쵸? 늘어지는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의 노화의 징후가 있어요. 그게 바디 갈바닉은 도와주는 도구고요. 실질적인 건 바디 젤이 하는 역할이죠. 더마티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거기에 에이즐락이 들어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갈바닉 가지고 다른 제품 해가지고 문지르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이 노화 징후를 그냥 그 5가지, 6가지 확 없애버리는 거. 그걸 YGC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도 에이즐락 들어갔죠? 그럼 두피의 노화의 징후는 뭘까요?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열이 많이 나고 딱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하고 그런 것들 노화의 징후를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들어오는 에이즐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회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건 제가 50세가 넘었잖아요. 아마 뉴스킨을 하지 않고 은행을 다니고 있어도 어디선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돈을 많이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을 쓰는 이곳에서 돈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중요성은 아까 회사, 제품,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확신은 자동차에서 엔진이에요. 엔진이 오래되면 기능이 떨어지고요. 엔진이 힘이 없다면 자동차는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좀 주춤하네?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셀프 리더십, 아까 나의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 내 확신의 크기를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룹을 만드는 사람들은 리더거든요. 그 리더들은 자신 스스로가 이걸 키워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팅,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내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신의 크기를 키워나간다. 확신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은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성공자들도 봤고요. 성공해 가는 중간의 과정에 있는 분도 보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유선인 사장님, 이성경 사장님 2천만 장자가 되셨을 때 제가 3년 반 만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됐고 이제 EBA죠.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해서 호주에서 시작해서 본인들이 청소 용역을 하고 집에 있었던 가정주부가 이 뉴스킨이란 도구를 처음에 거절했겠죠. 처음부터 예스하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찾아보고 SNS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번의 거절 끝에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한국 시장이 오픈되고 한국 시장이 오픈되면서 동생 부부한테 전달한 거죠. 이선혜 사장님, 조비철 사장님.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500만 장자 셨거든요. 뭐 몇만 장자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이상하고요. 막 너무 종교 같고 이상했거든요. 처음에. 은행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랬던 500만 장자였던 조기철 사장님, 이선혜 사장님이 지금 2천만 장자가 되신 지 한참 되셨고 그게 레버러지인데요. 비정상적인 레버러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준은 달랐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했고 많은 리더들 얼마나 행복하실까. 또 저희 3대 스폰서이신 박진우 이양란 사장님,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투잡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백만장자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경진 사장님, 이기수 사장님. 예, 제가 왔을 때 이기수 사장님 투잡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또 저한테 직접적인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주민의 스폰서님, 허병준 스폰서. 그러니까 정말 물심양면으로 제 초기에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3년을 먼저 하셨지만 같이 뛰면서 같이 울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00만장자가 되시고 500만장자가 되시고 큰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변화하시고 성공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계시고 저 또한 9년 정도 사업을 하니까 100만 달러가 누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지만 성공자의 마인드를 배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이런 성공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해외에 가서 해외 성공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컨벤션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고 이 도구를 통해서 저렇게 삶을 바꿔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주변에 다시 돌아오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혀를 차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걸 시작했던 이유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던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던 것이 확신의 크기를 키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꿈, 목표 설정,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1시간 정도 달려왔거든요. 사장님들 좀 엉덩이 아프시죠? 예, 5분 정도 휴식하고 다음 이제 실행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책 잘 넘기면서 같이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실행입니다. 이 사업의 플로우 차트. 이게 우리 사업은요, 똑같은 걸 반복해요. 처음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소하고, 언어도 생소하고, 명단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번 LOS콜에서 다 알려드릴 건데요. 결국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대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다. 근데 지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여기에서 같이 녹리거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은 앞으로 이 플로우 차트를 좀 기억하시고요. 내 사업을 좀 점검해가는 훈련. 내가 명단이라는 게 없다면 명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작성을 하고 명단을 가지고 컨택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데모를 하고 제품을 내는데 클로징이 안 되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제품도 유통이 되고 사업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초대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계단에서 멈춰지거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스폰서가 카운셀링을 해주실 거예요. 스폰서는 저분이 어디서 막혀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탱코어에서 카운셀링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걸 경험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스폰서 업라인을 통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 기억하고 계시고요. 306하나 30명의 서클 내에 LOI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아까 제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LOI예요. 소비자의 ARO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ARO도 내가 사업을 전달한 분들이 사업으로 초대돼서 공부하시다가 그분이 자기가 썼던 제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쓰고요. 그분을 통해서 몇 명의 소비자들을 소개받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해서 있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제 지널러지 안에 소비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강력한 이 나의 매출의 재구매는요. LOI예요. 사업 설명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자는 곧 사업자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이 나가는 분들한테 사업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패스하면 돼요. 우리 쇼더 플랜에서도 얘기하고 쇼더 플랜 7장에서 나오던가요? 7장에서 내가 얘기했어. 거절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이 안 됐거나 지금 당장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이 30명의 LOI를 넣는 거. 그리고 6명의 내 1대 레그인데 6명의 1대 레그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지속해서 나의 1대를 늘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6명만 얘기하고 많아요. 6명 정도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정도면 난 이미 이 사업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의 전문가.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 그분들이 삶을 바뀔 수 있는 거, 그들을 돕는 마음, 이런 점점 늘려야죠. 그리고 신규 구매 회원 1명. 그러니까 신규 소비자가 없으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택해서 신규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소비자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 이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우선순위, 여러분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나요? 저는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요. 울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늦어지면 엄마가 아이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뉴스키는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나의 시간을 막 가져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언제 불러도 와. 엄마, 나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지금 비즈니스 미팅을 가야 되거든. 엄마가 아이를 좀 이렇게 해줘. 이거 랠리 드림 캠프를 가야 되거든. 이 드림 캠프가 내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내가 자꾸 허용하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이 우선순위인 걸 처음부터 정하고 가면 주변에서 돕습니다. 아, 이날은 이거지? 아, 이날은 이거. 아, 제가 바쁘구나. 제가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다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집안일의 모든 일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킨 하면서. 그리고 맨날 바쁘대요. 그러고선 한 달을 보내고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리고 이 일을 탓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킨에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뉴스킨은요 정확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돼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걸 우선순위에 뒀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내 소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사업하면서도 이걸 봤었거든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아예 X를 해놨잖아요.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우선순위. 내가 이걸 직업으로 했으면 진짜 그 시간만큼은 여기 쏟아붓는 거. 그래서 내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뉴스킨을 시작했더니 애가 아파요. 뉴스킨을 했더니 뭐가 그래요. 보세요. 코로나가 걸려도요. 직장인들 딱 그 쉴 수 있는 기간 쓰고 직장 나가죠. 근데 뉴스키너들은 코로나 걸리면 그 이상을 써요. 그리고 내 남편이든 내 아이든 뭐 하면 또 거기에 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여기에다 진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시간을 이만큼 쓰겠다고 하면 3시간을 쓰겠다? 5시간을 쓰겠다? 그 시간을 온전하게 써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온통 뉴스킨 생각은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한테 불필요한 비즈니스로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당분간은 좀 뒤로 하세요. 안 그러면 성과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행동해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MBTI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의 강점도 들여다보는데 행동이 안 되고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내 발을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냥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오고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채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제가 아까 탱코와 이야기 했잖아요. 많은 성공자들이 네트워크의 성공자들이 탱코를 통해서 개인의 시스템을 운영을 했어요. 뉴스킨뿐만 아니라 이제 데일리 리스트 랑연 그룹에서 만든 거죠. 이 데일리 리스트 안에서도 나의 코어를 만드셔도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교육받고 뭔가 현장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거든요. 훈련인데 내가 이런 것들은 안 할 이유를 막 찾으면서 그럼 후회 고통이 엄청 커질 거예요. 이왕 하는 거 훈련 받으면서 내가 근육이 단단해지는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엄청 찢어지고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고통에 수반하거든요. 그걸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성공 습관을 갖는데 의식이 깨어 있어 노력하면 짧은 훈련이라도 습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에는 크게 3가지 영역의 역량이 필요하대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없었지만 역량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소비자를 소비자로 사업자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소비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통해서 소비자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능력. 리크루팅 결국은 현실 점검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난 리더야. 내가 리더인데 아직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이 안에 습득하는 거거든요. 리더가 되기로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리더십은 배우면 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해야겠다는 것들 있죠. 그걸 초이스 하셔도 되고 20가지를 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점검할 수 있고요. 이 반복을 통해서 아마 실력이 늘고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 독서천재 홍대리 있죠. 그 책에서 보면 T자 독서법이 있고 H자 독서법이 있습니다. T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뉴스킨을 했어요. 뉴스킨에서 이제 데몬도 배우고 양자도 배우고 리크루팅하는 방법, STP도 배우고 마이스토리 여러 가지 것들 쭉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도 내가 써보고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일자예요. T자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게 깊숙이 내려오는 걸 그걸 T자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요. 저 처음에 강의를 하라고 8대 특성 강의를 하는데 진짜 꼬박 밤을 새고 했거든요. 달달달달 외워서. 그랬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부여 강의, 쇼더플랜 강의, 제품 강의, 뉴스킨 하마넥스, 양자 강의, 데몬 강의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H로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갈바닉을 전문으로 하지만 갈바닉을 통해서 이게 T자로 내려가 내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럼 TR도 만들 수 있고 부스트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 그걸 이제 전문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만의 이 20가지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나를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룹에서 더 큰 그룹에서 회사에서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 그리고 내 그룹, 내 파트너를 성장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 보완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개인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큰 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의 개인 시스템이 윤활유처럼 지속적으로 아까 엔진이라 그랬죠.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거에서 내 결과가 나오고 내가 쌓이고 그리고 누적되고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행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매일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 그래서 2022년 목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목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결국 이 목표는 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실행 단계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실행해야 돼요. 더 구체적인 건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LOI 스쿨에서. 근데 이걸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올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화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열정보다 강해요. 그리고 레버러지를 활용한 거예요. 좀 어렵죠. 선포하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뭐가 되겠어? 라고 스폰서한테 옆에 형제라인들한테 선포하고요. 내가 이걸 이뤘을 때 나한테 주는 보상. 보상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이걸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벌칙. 제 초기 사업자 때 정말 한 3년 동안 이거에 대한 걸 빼곡히 적으면서 지금 안 되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걸 다 안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또 스폰서로부터 안내받고 가장 좋은 건 매니저하고 통화하시는 게 좋아요. 스폰서가 다 알지 않습니다. 네. 스폰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매니저와 통화하고 매니저한테 확인받으시기 바래요. 이제 리드 부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리드는요. 우리는 그룹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그룹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끌어야 돼요. 현재 여기에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하다가 내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고 막 지금 시작해서 에너지가 엄청 많은 분들 계실 거고요. 다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됐다고요? 아니요. 이 사업은요. 스스로 지속적으로 나를 리크루팅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라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돼요. 주도적인 사업자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은 결국 모범입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고 행동도 마찬가지. 아까 실행 있잖아요. 나는 전혀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고 있어. 다 알아요. 저게 말로만 한다는 것. 저것이 말이라는 것. 근데 행동으로 했던 분은 어찌됐든 행동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행동의 모범이 진짜 리드인 거예요. 그냥 같이 뛰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의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이걸 통해서 점검하셔서 아 내가 랑연북을 읽었나? LOI 과정을 내가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안 되면 스폰서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LOI 기간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 LOI 기간이 제가 시작할 땐 3개월 6,000 GV로 마무리하는 플랜이었거든요. 지금 2,000 BR이잖아요. 근데 저는 6,000불을 한 달에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이 돼야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의 목표를 내가 이번 달에 대리점을 달성할 거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명단이 찾아지고 명단을 통해서 소개받고 정말 그 초기에 그 비스토 노란 단무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차 끌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무당이라고 하죠. 선무당의 사람들. 근데 강의를 엄청 들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데몬 스폰서님한테 페이지가 좀 다르네요. 데몬은 스폰서님한테 배웠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시간을 어떻게 맞춰?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LOI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많이 해요. 뭐가 뉴스킨 이렇게 할 게 많아라고 하는데 할 게 많은데 할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처음에 근데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습득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제가 그러고 30년 먹고 산다고 3개월 공부한 거 가지고 30년 먹고 산다고요. 뭐 제품이 바뀌어요. 뭐 사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LOI 기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바쁘실 거예요. 또 찾아서 공부하고 현장에 또 두렵지만 나가고 스폰서와 또 미팅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LOI 과정에서 준비 사항들 한번 쫙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또 스폰서와 어떤 스폰서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다 준비된 상태로 요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요. 초기 사업자분들 마이스토리 점검 받으세요. 마이스토리에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결국은 마이스토리가 가장 좋은 STP예요. 쇼더 플랜이에요. 내가 왜 이거 했는지. 이거는 근데 누굴 만나도 하게 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30초만 해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야기, 아까 제가 사업을 이 강의 시작 전에도 했잖아요. 그쵸? 이 마이스토리 점검 받으셔서 내가 현장에서 STP를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누스킨이 처음에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겠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거듭났고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런 거에서 제가 이 사업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비전, 가능성, 거기에 설레임 이런 거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을 창출하겠다고 이 회사는 단언했어요. 게임 오버다. 우리는 타 네트워크나 타사의 명품 브랜드와 경쟁하지 않겠다. 우리가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을 창출하겠다. 그 부자들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니까. 그 사명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완전히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비브가 됐던 지금 다른 회사와 M&A 하면서 합병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더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또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